오늘 수업은 수행평가를 위한 실험 예비 준비 시간입니다.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 있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활용하여 분자량을 구하기, 잘 설명 듣고 실제로 수행평가가 진행될 때 혼동 없이 그리고 모두 다 만족스러운 실험이 되도록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재 18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질량을 재는 그림, 그리고 물중탕으로 가열하는 그림, 또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와 같은 분자량 측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론 수업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사용할 분자량을 측정하게 될 그 물질은 아이소프로파놀입니다. 아이소프로판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필알콜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이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프로파놀의 여러 이성질체 중 좀 다르게 생긴 모양이고, 프로필알콜 이렇게 쓰면 알콜 중에 하나인데 탄소가 3개 있는 알콜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소프로필 알콜의 분자식이며 또 여러가지 물리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험 예비보고서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설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만 해주자면, 이놈의 끓는 점이 곧 상온에선 액체이고요. 끓는 점이 약 83도C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할 때는 이 끓는 점이 38도C 정도 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실험 예비 보고서에 이소프로필 알콜이 무엇인지 상세히 좀 기록을 해주시면 수행평가 채점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태방정식 PV는 nRT라는 이 식을 가지고 기체, 곧 요 이소프로필 알콜의 분자량을 측정하도록 하는데, 이 식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기체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이 이소프로필 알콜은 그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놈을 바로 이 식에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끓는 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가열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 설명드리자면, 이 중에 몰수 n이라는 놈은 이 수식을 변화시키면 RT분의 PV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쵸? 또한 이 몰수는 기체의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질량을 소문자 W로, 분자량 molecule weight 대문자 M으로 이렇게 표시해 본다면, 이 수식을 요 분자량으로 정리하자면, 따라서 분자량은 압력 부피 분의 질량 곱하기 기체상수 절대온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변수들 있죠. 압력, 부피, 질량, 기체상수, 절대온도를 다 계산 측정해서 넣어 주시면 될 텐데, 이때 요놈의 단위만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일단 질량의 단위는 g입니다. 곱하기 기체상수의 단위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상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요놈 절대온도는 단위가 칼빈이겠죠. 나누기 압력은 여러 단위가 있지만 우리는 기압을 사용합니다. 기압 atmosphere atm 곱하기, 그리고 부피를 리터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기체상수의 단위가 무언지 알아야 될 텐데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이 수식에서 기체상수만 빼고 넘어가 버리면 몰수, 절대온도, 압력,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 기체상수를 넣어보세요. 온도는 0도씨, 압력은 1기압, 그 기체가 1몰개가 있다고 치면 이 조건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는 아시다시피 22.4리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온도, 압력, 몰수, 부피 이 네 가지가 여기 다 있는 이 녀석을 집어넣어 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압력은 1기압 ATM 곱하기 부피는 22.4리터 나누기 몰수는 1몰개 곱하기 절대온도는 0도씨는 섭씨온도니까 273을 더하여 절대온도 273 켈빈 이렇게 구하면 어떤 또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대략 0.082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 0.082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위가 뭔지를 여기다 써볼게요. 단위는 여기는 단위를 다 몰았으면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ATM 곱하기 리터 밑에는 몰 곱하기 칼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기체상수의 단위를 선생님이 다 써볼게요. ATM 리터 나누기 몰 칼빈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단어가 몇 개씩 지워질 겁니다. 여기 칼빈 지워지겠죠? 압력의 단위 지워지겠죠? 그리고 부피의 단위도 지워집니다. 결국 요놈 부피 PV분의 WRT의 단위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저렇게 약분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남는 단위는 무엇만 남게 됩니까? 여기는 그람과 몰만 남겠죠. 그람 퍼 몰이라는 이러한 단위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래 단위가 없지만 만들어 붙이면 이런 단위를 붙인다 그랬어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냐? 이게 바로 분자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체 상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그 실험 예비 보고서에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물질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무엇인지 정리할 것. 두 번째는 이 기체 상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기체 상수를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단위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TM, 리터 퍼, 몰, 칼빈으로 했을 때 요때 기체 상수는 얼마였냐면 0.082 얼마 되는데 하여간 0.08이라 합시다. 이렇게. 근데 기체 상수의 단위는 항상 이것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 압력의 단위를 뭐 파스칼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 예비 보고서에 기체 상수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 0.082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금 되돌려 보시면 알 거예요. 온도는 0도씨, 273 켈빈, 압력은 1기압, 몰수가 1몰일 때 모든 기체는 22.4리터를 가지니 그 숫자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결국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요. 두 번째 이 단위로 바꿔보세요. ATM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로 바꾸겠습니다. 파스칼 리터 퍼 몰 칼빈으로 했을 때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세 번째, 위에 있는 분자를 에너지의 단위 줄로 바꾸시면 줄 퍼 몰 칼빈으로 바꾸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실험 예비 보고서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기압은 101325 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의 단위 대신에 얘를 쓰게 되면 1기압일 때 이 값이 나왔으니까 1기압 대신에 여기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시고, 두 번째, 여기 에너지 계산이 줄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이걸 단위로 마련해서 써보면 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줄은 힘의 단위 뉴턴, 거리의 단위 미터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약간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파스칼이라는 이 단위는 또한 무엇이냐면, 요 파스칼이요. 요 파스칼이라는 요 단위는 바로 무엇이냐면, 밑면적이 가로 세로 1m인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그 압력을 바로 1파스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파스칼은 이런 단위를 쓰면 됩니다. 1뉴턴의 힘을 나누기 1제곱미터로 나누라, 이런 소리예요. 결론 정리하자면 이 파스칼이라는 이 단위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누르는 힘 뉴턴 나누기 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도 아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가 다 동일한 단위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파스칼이라는 요 단위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요게 될까요? 자, 보세요. 이 파스칼이라는 요 단위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세제곱미터를 곱해야, 이걸 곱해주면 약분될 것이고 뉴턴 미터가 될 것이며, 이 값은 곧 줄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0.082라는 이 값은 압력의 단위를 기압 ATM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아까 썼다 지웠지만 두 번째 요것도 해보라 그랬잖아요. 압력의 단위를 기압이 아니라 파스칼로 쓰게 되면 파스칼 리터 퍼 몰 칼빈으로 하면 이 단위가 얼마가 나올지를 2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파스칼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구한 값이 바로 요 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지우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쫓아오시면 절대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험 예비 보고서에 작성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그 물질이 무엇이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무엇이냐, 네이버 지식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걸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기체상수에 대한 정의인데, 기체상수는 상태방정식에 의해 여기 써볼게요. PV는 nRT니까 기체상수 R만 빼고 다 넘어가 버리면 분모에는 몰수와 절대온도, 압력, 부피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0도씨고 1기압이며 몰수가 기체의 입자수가 1몰개이라면 모든 기체는 22.4리터를 갖는다라는 말을 2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게 단위만 압력, 기압이죠. 곱하기 리터 나누기 몰 켈빈이라는 단위가 될 것이고, 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시면 0.082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1번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요 단위를, 압력의 단위를 기압이 아닌 파스칼로 한번 넣어 보시고, 몰 켈빈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얼마의 값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이 단위를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로 바꿔 쓰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해 보시되,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을 1제곱미터 면적에 누르는 힘을 1파스칼이라 하고, 그리고 에너지 1줄은, 이거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하니까 요 조건을 적당히 바꿔 쓰시면 요 파스칼을, 요 리터를 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면 1ml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도 역시 부피인데 이거는 얼마 리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집어넣어야 단위가 약분되면서 줄이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론 지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기체의 분자량은 상태방 정식을 정리하면 PV분의 WRT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일 때의 값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여기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요 놈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러면 이 상온에서 액체인 놈을 직접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게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 호일로 구멍을 막은 다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얼마간 채우면, 우리는 요놈의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체일 때의 질량이 중요한 것이 액체일 때의 질량은 중요치 않고, 얘네들이 기화가 되면 이 부피가 100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꽉 채우고도 남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채운 기체가 빠져나가게끔 하면 외부 압력이나 내부 압력이나 같겠죠.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체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빈 용기에다가 빈 용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빈 용기의 질량을 먼저 측정합니다. 그 빈 용기의 질량을 W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질량까지 측정이 되었다면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호일을 살짝 걷고 여기에다가 액체 상태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1ml 가량 집어넣습니다. 부피는 정확히 1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루미늄 포를 이렇게 닫아 두세요. 근데 얘는 액체지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물중탕으로 가열합니다. 그럼 물중탕으로 가열하다 보면 물의 온도가 자꾸 올라갈 테고, 여기 있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온도도 올라갈 테니 결국 여기가 증발하고 끓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액체는 액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계속 가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안에 액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안에는 아이소프로필이 기체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공간을 꽉 채웠을 텐데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나갈 놈은 나가고 계속 나가고
그럼 구멍을 뚫어낸다는 얘기는 위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인 대기압과 아래에 있는 떠받치는 이 아이소프로필 기체의 압력이 서로 같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액체가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가열하는 그 시점을 딱 봐서 여기에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나 내부 온도나 같기 때문에 곧 이 물의 온도가 이 기체의 온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온도 해결했고, 그리고 구멍을 여기 호일에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이 대기압과 아이소프로필 압력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압력도 해결했고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질량과 부피, 기체상수인데 기체상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질량과 부피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곧 이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뚜껑을 열어놨으니 대기압, 외부 압력 같아서 압력을 측정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피와 질량을 구해야 할 텐데 이놈을 다시 식혀요. 수조에 넣고 찬물로 냉각시킵니다. 왜 냉각시키는지는 여러분들이 실험 예비 보고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냉각하게 되면 이 공간을 꽉 채웠던 기체들이 다시 액체로 소량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때 냉각은 뭐 상온이라고 한다면 20도 정도인데 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끓는 점은 83도 정도가 되니까 온도가 내리면 이 공간에 있던 기체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때 또 질량이 두 번째 질량이 측정될 겁니다. 이 질량을 W2라 합시다. 그럼 이때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일까요? 빈 용기의 질량과 그리고 기체였던 아이가 액체로 돌아간 거니까 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기체의 질량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1ml 중에 날아갈 놈은 날아가고 이 공간을 채웠던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됐다 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W2가 더 큰 값이겠네. 빈 용기에 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처음 용기만의 질량을 빼버리면 이게 바로 기체의 질량 아니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냉각할까요? 그건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질량 해결했습니다. 질량 해결했네. 그 다음 문제는 부피예요. 근데 부피는 이소프로필 기체가 채워져 있던 이 용기 전체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체가 여기만 있는 요만큼까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모가지까지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놈을 저울을 다 측정한 다음에 얘를 버려. 잘못 지웠네요. 다시요. 이렇게 용기에 있던 이소프로필 알코올 액체를 버려. 응? 자, 저울도 치워. 다 치워. 그 다음 이 용기 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뚜껑을 치우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습니다. 어디까지? 요 모가지까지. 그럼 이 물이 이 공간을 다 채웠겠죠? 그러면 이 물의 부피나 기체가 있던 부피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눈금 실린더를 준비해서 이렇게 생긴 눈금 실린더를 준비해서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따라 부으세요. 그러면 삐리리 하고 여기까지 채워졌다 라고 하면 이 부피를 눈금으로 읽으면 그게 이 용기 전체의 부피가 되고 이 부피에 기체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부피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질량, 온도, 또 질량, 부피, 대기압은 1기압으로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해요. 그럼 이걸 다 이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식 기체의 분자량은 PV분의 WRT. 그리고 기체상수는 여러분들이 조사할 테니까 압력을 ATM으로 사용하니까 어떤 단위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기록하시면 결국 분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실험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험을 할 때 첫 번째로 수행해야 될 것은 실험 예비 보고서입니다. 실험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써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우리가 쓰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요놈이 어떤 물질이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얘네는 그 네이버 검색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체상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체상수를 단위를 세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기체상수 정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좀 전에 얘를 끓였다가 냉각하는 이유 있죠? 그 냉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험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실험 예비보고서에서 감점을 하겠습니다. 자, 냉각 이유와 함께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구멍을 뚫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요거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를 잠깐 다시 볼게요. 물중탕으로 가열하고 냉각한 다음에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아까 되돌려 보시면 알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고, 또 알루미늄 포일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그랬어요. 위에 정답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뚫는 이유까지, 그리고 실험 과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대로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예비보고서는 4월 2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동영상 강의 잘 들어주시고 우리 직접 만날 때는 실험 예비보고서를 꼭 작성해서 실험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